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객체 생성하기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사용하면 리스트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규격화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앞에서 다루었던 딕셔너리 예제를 객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체계화되고 간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무작정 클래스를 구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 보면 클래스,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겠다. def 함수에서 init, 이거는 생성자에 해당되는 거죠. 나 자신의 매개 변수로 name을 넣어주면 나 자신의 name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리고 set name, name이 들어오면 name으로 세팅을 하고 greeting, 그러면 셀프로 리턴 이름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게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people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그 중에서도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객체 만든 거를 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people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넣겠는데 어떻게 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집어넣고 저기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아예 함수를 만들어서 이라는 사람, 박이라는 사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set name, 홍이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에 p 리스트에 0번 하면 원래 김이었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홍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르프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p 리스트 앞에 있는 여기 p 리스트에 만든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가져오겠죠. 김은 홍으로 바뀌어서 가져올 거고 people의 greeting 하면 요 누구누구님 홍님 안녕하세요. 홍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결과가 날 거고 두 번째는 이님 안녕하세요. 세 번째는 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클래스 people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리스트에 추가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 people이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클래스에는 멤버의 속성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init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init 함수는 객체 생성 시에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생성자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멤버의 값을 변경을 할 때 사용할 set name 함수도 선언했고, greeting 함수는 인사말 메시지를 반환하는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개 변수에 모두 셀프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셀프는 클래스로 생성된 객체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멤버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셀프 매개 변수를 생략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eople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언을 해서 파이썬에서 생성자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 선언 시 생성자의 이름은 ini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셀프 매개 변수는 필수로 선언돼야 합니다. 이 셀프는 객체 내부에 멤버끼리만 호출이 가능하고 객체 외부에서는 임의로 셀프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et name 보이시죠?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세터에 해당되는 멤버 함수입니다. name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서 객체 외부에서 호출을 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인수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매개 변수는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여야 합니다. 셀프 매개 변수 뒤에 오는 매개 변수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getter 함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함수는 셀프라고 하는 자기 참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DF는 return 셀프의 네임에 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세터 멤버 함수입니다. 네임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서 객체 외부에서 호출을 할 때 사용할 데이터 인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객체의 멤버의 속성이나 멤버의 메소드들끼리 서로 호출할 때 꼭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people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people 객체를 리스트의 요소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임의의 예제에서 딕셔너리를 그대로 사용할 때 훨씬 간결하고 체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변수에 대입시키고 그 변수의 참조값을 리스트 생성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여기에 리스트의 0번 보일 겁니다. 이 세트를 호출을 해서 객체가 가진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객체의 멤버를 외부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for 부문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의 요소를 순회합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people 객체들을 한 번에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people 임의의 변수에 담아서 getter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콘솔에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인 객체 지향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은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함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것을 객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함수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는 속성과 관련된 함수를 모아서 묶어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클래스는 새로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클래스 내부에 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모아서 묶어두면 서로 유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셀프입니다. 셀프의 정체는 결국 생성된 객체의 참조 변수입니다. 다시 말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참조형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설계는 모든 기능을 객체 안에 두고 각각의 객체들끼리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력을 높인다라는 그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 설계의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루즈 커플링과 모듈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체 지향 설계의 5대 원칙인 SOLID, 솔리드 규칙으로 풀이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SOLID, SRP, 즉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응집도를 높입니다.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OCP는 개방 폐쇄 원칙입니다. 클래스의 확장은 기능 하나, 변경은 그 확장은 가능하나 변경은 어렵다. 완전히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 원칙이고요. LSP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특정 타입으로 정의된 객체를 치환을 하더라도 전체 기능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ISP는 분리의 원칙입니다. 비즈니스의 흐름과 데이터 모델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DIP는 의존 관계 원칙입니다. 의존 관계를 맺을 때 변화가 쉬워야 합니다. 의존의 역전, 결합을 낮추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왜 이런 이론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한 번쯤은 꼭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한번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선언되는 일반적인 클래스의 구조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선언된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역시 몸체 부분을 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멤버 함수는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꼭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사용하고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클래스의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적는데 이 클래스의 이름을 대부분 대문자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콜론을 꼭 작성을 합니다. 콜론 다음에 클래스의 몸체가 오는데 탭으로 블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탭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필드를 초기화해 주고요. 내가 해당되는 필드 1, 필드 2 다 초기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필드와 멤버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init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생성자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생성자는 멤버를 초기화할 목적으로 객체 생성 시에 클래스의 이름을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df 멤버 메소드에 1 멤버 메소드에 2가 있는데 이거는 멤버 메소드를 선언한 겁니다. 멤버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셀프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합니다. 멤버 메소드 2는 메소드 즉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죠. 필요한 것만큼 함수를 얼마든지 여러 개를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된 대상이 클래스임을 알립니다. 클래스 다음에 키워드 뒤에는 바로 클래스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 콜론을 붙이면 클래스의 선언이 끝납니다. 클래스의 몸체는 클래스의 이름 아랫줄부터 탭으로 한번 들여쓰기를 해서 클래스의 몸체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탭을 사용하는 것은 앞장에서 학습했던 메소드의 몸체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클래스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 객체의 속성인 멤버 필드로 그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 메소드와 멤버 필드에 사용하는 멤버 메소드를 클래스 몸체 안에 선언해주면 됩니다. 파이썬 언어에서는 클래스의 이름도 하나의 식별자입니다. 파이썬 클래스의 이름은 반드시 명명 규칙은 식별자 명명 규칙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단지 클래스의 이름은 클래스 명명 규칙에 따라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파이썬에서의 이름 짓기 관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에서의 이름 짓기 관례를 보면 클래스의 이름은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파스칼, 케이스 이런 거 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의 첫 글자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변수나 메소드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다음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낙타봉 표기법과 스네이크, 뱀 표기법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클래스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클래스의 선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한번 설계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먼저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실 세계를 프로그래밍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시초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클래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객체의 특징만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추상화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제 역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대략적인 기능을 간략하게 클래스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결국 사용하려는 객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자동차를 만들 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수많은 집들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만든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객체를 얼마든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상속을 해서 더 많은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는 작업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선언을 합니다.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패스만 적어도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클래스 내부에 생성자를 선언을 합니다. 전달받을 인수가 있다면 다른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면 됩니다. 바로 생성자의 이름은 언더바 init 언더바 함수. 이게 바로 생성자에서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패스만 적고요. 메소드에서 다른 멤버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멤버의 필드의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의 멤버 필드 값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것은 언더바 str, 스트링이라고 바꿔라 그런 의미죠. 이런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일종의 toString 이런 메소드하고 똑같습니다. 언더바 str 이 메소드에서 필드의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클래스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객체가 생성되면 그게 바로 참조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클래스의 선언 작업 순서 예제를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port mas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학에서 파이라고 하는 상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ss라고 하는 모듈을 import 불러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서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와 면적을 구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df 함수를 선언한 거죠. 언더바 init 언더바 셀프의 r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으면 초기 값으로 나 자신의 r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mk 에어리어, mk 라인 그래서 make 에어리어, make 라인 그래서 원의 둘레와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셀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make area, make line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에 지정된 멤버 속성 R을 이용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에어리어, 메이크 에어리어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MK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셀프 라인, 즉 라인이라고 하는 값, 함수에서의 파이와 반지름 두 개를 반지름 곱하기 3.14 해서 에어리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의 둘레 구하는 방법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2배, 지름 곱하기 3.14이니까 이렇게 해서 라인과 에어리어를 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멤버 속성에서 str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죠? 문자열로 나타내는 거. 즉, 에어리어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화면에 나타내고 첫 번째 에어리어 출력하고 라인은 어, 실수형인데 소수 셋째까지 라인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호출한 거죠. 그리고 R, 반지름은 10이다. 그리고 그 서클이 나오는 거고 서클을 출력해 하면 세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에어리어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그러면 314.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곱하기 3.14 이렇게 해서 라인은 62.832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해 보니까 에어리어 314.159 라인은 62.832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로 수정하면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보고 그 객체를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 한번 우리가 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초기화 함수로 클래스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생성자 메소드를 꼭 선언하지 않더라도 실행 시에 인터프리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클래스로 객체를 선언을 할 때 전달되는 인수로 멤버의 속성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임의로 호출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클래스의 이름을 이용을 하는데 이때 생성자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인수로 입력되는 값들은 생성자의 셀프 변수 다음에 오는 매개 변수들의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처럼 생성자는 클래스 내에 다른 메소드와 다른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진 메소드입니다. 즉, 객체를 선언을 할 때 circle equal 10이라는 형태로 객체를 선언을 합니다. 이 클래스 객체의 이름 뒤에 괄호를 붙여주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의 참조값이 circle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circle 10 형태로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클래스에서 선언된 언더바 언더바 init 언더바 언더바 셀프의 R
이때 이 매개 변수에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서 서클의 인수가 바로 R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언더바 가로 열고 이 생성자의 맨 앞에 있는 셀프 매개 변수는 객체 내에서 서로 호출되는 것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 다음에 오는 매개 변수로 인수값이 전달이 됩니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 중에 셀프를 제외한 매개 변수에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생성자 메소드도 엄밀히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셀프라고 하는 매개 변수만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특징은 일반 함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는 리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셀프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생성되는 객체의 참조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셀프 참조 변수의 용도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의 참조 변수입니다. 셀프를 이용해서 클래스 내부에서 멤버끼리 서로 접근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클래스 내부에 셀프를 붙이지 않고 호출을 하면 그것은 클래스 내부에 멤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 함수나 변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에서 사용할 때는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을 모아둔 하나의 묶음이고 이런 객체에 관련된 것을 포장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